자, 안녕하십니까. 평균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4월 셋째 주 시황 및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장 얘기하느라고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지만, 이번주엔 다시 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관세에 대한 유예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조만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90일간의 유예가 됐다 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시간적인 거를 좀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세를 어떻게 좀 수정을 할지를 계속 이번 주에 들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들리는 소문은 반도체와 스마트폰 쪽, 그리고 PC 쪽은 관세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한 것보다 관세를 부과를 낮추지 않으면 되레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금요일날 상승을 한 것도 그런 배경이 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진정을 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게 단도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퍼센티지든 수정이 될 것 같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보시면 이번 주 좀 뭐 굵직한 뭐 일정들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뭐 15일에 미국 3월 수출입 물가 정도, 그리고 4월에 뉴욕 15일에 4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 뭐 16, 17일 22 통화정책회의는 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3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16일에. 그리고 17일에는 미국의 3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4월에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18일은 부활절로 이제 웬만한 유럽 시장이라 북미 시장이 다 휴장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업 이벤트를 보시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컨퍼런스가 14일 월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25년 중국 충계 수출입 상품 교역 전시회가 역시 14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16, 17일에 이제 P4G라고 하는 녹색 경제 분야 공공 민간 파트너십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유럽의 나라들, 덴마크 뭐 이런 업체 나라들도 있다. 그리고 17일 금통위가 열리고요. 뭐 금리 인하를 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은 올해 전자제조 산업전이 발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일정은 14일 날 한올바이오파마와 대한항공 NDR이 있고요. 15일 날은 W게임즈와 하이젠 RNM, 그리고 HDC 등의 NDR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은 CS윈드, 롯데리츠, 코인테크, 누보 등이 NDR이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큐브는 이제 장 초반 넥스트 트레이딩 시점에 1% 넘게 상승을 해서 일단 매수 불발이 됐다. 그리고 기업은행은 이 매수가를 이제 잘 유지를 하지 못해서 이제 안전마진으로 1% 1차 목표가는 달성하는 상황에서 매수가를 종가기준 이탈을 하면서 이탈했기 때문에 안전마진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고, 동국제강은 종가 기준으로 6.94%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그린푸드 파라다이스는 아직까지 1차 목표가 달성 이후에 2차 목표가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수가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진 않았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덴티움이라고 하는 회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에 그 이제 임플란트 회사가 몇 개 있죠. 근데 1위가 오스템 임플란트고요. 근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자진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한 회사의 1위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덴티움이죠. 두 번째 업체는 뭐 신흥이라는 이런 이제 회사도 임플란트를 하는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덴티움을 주로 2위 기업, 이제 상장 업체는 1위 기업이고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고점을 4월 1일 날 찍고 나서 계속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 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다. 근데 최근에 이제 동사의 지분을 계속 사고 있는 쪽이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지분을 좀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뭐 다양한 주주 가치를 제고를 위해서 업체 측에 사측에 엄청 많이 다양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분을 인수한 업체들이 실적은 나름 괜찮은데 많이 못 오른 업체들을 매수를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가비아도 그런 점에서 최근에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계속 지분을 사고 있고, 그리고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걸로 보면 단기적인 뭐 1차 목표가는 한 7만 원대만 안착을 하면 뭐 8만원 이상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고점인 85,000원과 그리고 9월의 고점인 85,800원을 이번에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해보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76,500원, 2차 목표가는 84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73,200원에서 72,200원 1000원 정도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은 68,1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100원은 이제 최근 지지를 할 수 있었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8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일단 8만원 지지를 한다라고 한 점에서 이제 새로운 추이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매년 좋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뭐 K뷰티 하고 있잖아요. 뭐 필러나 뭐 보톡스 이런 것도 있지만 임플란트 쪽에 대한 그 관심도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2년, 어떻게 보면 21년에서 22년에 그 급증을 했고요. 실적이 급증을 했고, 22년, 23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급증을 했고,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정체되고 있는데, 올해는 다시 회복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실적이. 그리고 내년에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실적적인 점에서 갱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뭐 원체 한 30% 정도 달성이 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22년과 23년. 최근에 이제 30%까지를 잡으려고 계속 사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